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개인택시 댓글 소통 시간입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며칠 전에는 비가 많이 오더니만 또 오늘은 무지 덥습니다. 예. 해마다 무더위가 거의 10월 달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좀 나아지겠죠. 예. 이제 휴가철이 끝나면 이런 매매 상사도 많이 바빠지는가요? 예, 원래 휴가 끝나고 나야 개인택시 매매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휴가들이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개인택시 매매도 원활하게 돌아갈 거예요. 예. 댓글 소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기본요금 인상보다 호출비 플러스 취소 수수료 의무화가 더 시급함. 호출비는 기본 1,000원, 수요 폭증 혹은 지나치게 먼 거리 픽업 5km 이상 3,000원까지, 기사 7, 플랫폼 3 이렇게 먹고 직접 결제 없애고 자동 결제만, 이런 그 댓글을 달았는데 호출비 같은 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콜택시 개념이란 거는 호출했을 때 바로 옆에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일정 거리를 움직여서 가잖아요. 호출비 정도는 큰 금액이 되지 않더라도 일정 금액 호출비는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플랫폼 업체에서 갖는 게 아니고 기사 목으로 줘야 맞는 거죠. 예.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기사 7, 플랫폼 3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콜 회사에서 이동 거리에 대해서 그걸 콜 회사에서 가져가서는 안 되고 기사목으로 가져가야 맞는 거죠. 콜 회사에서 그만큼 거리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기사들이 실질적으로 기름을 떼고 그만큼 시간을 소비해서 가는데 플랫폼 업체에서 그걸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분은 기사 7, 플랫폼 3 이 정도를 얘기하셨네요. 그래도 굉장히 양심적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기본 요금을 택시 요금도 이제 거의 오를 주기가 거의 되어 가거든요. 택시 요금 오를 때 기본 요금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거리를 변경해 가지고 그걸로 올려야 택시 타시는 분도 큰 부담 없고 지금 우리 택시 하시는 분도 바로 큰 피해 없이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보장이 될 것 같아요. 예. 댓글에도 보면 택시 기본요금 많이 올리자 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승객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죠. 물가 상승을 갖다가 이렇게 반영해서 천천히 올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 요금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지만은 일정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를 좀 줄이는 게 또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올려야 되고, 갑자기 올리면 승객들이 또 반발 심리가 작동하니까요. 예. 다음 댓글은요. 법인 택시, 개인 택시 숫자를 33% 줄이고 장사 안 된다며 거리요금 올려달라고 하세요. 중국엔 택시비 많이 저렴한데 공영제라 그렇답니다. 이랬는데, 법인 택시, 개인 택시 숫자를 33% 줄이면 좋죠 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법인 택시들이 너무 많은데 개인 택시를 줄일 수는 없어요. 개인 택시 한 대 줄일 돈이면 법인 택시는 7대, 8대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 예산을 좀 운영을 해가지고 법인 택시를 감차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뭐 서울이나 대구에서 그런 데는 면허 전환형 감차는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휴지 면허인 법인 택시 면허를 개인 택시 면허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개인 택시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먼 훗날을 내다보면은 일정 차량 대수가 감차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휴무 차량이 개인 택시로 전환되면 그 대수는 더 늘어나는 거지 감차가 아니에요. 차라리 법인 택시를 일정 금액을 지출을 해서 그걸 감차시키는 게 더 맞는 거죠. 지금 개인 택시 한 대 감차시킬 돈이면은 법인 택시 7대, 8대를 감차시킬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감차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또 법인 택시 쪽에서 부재 부활을 자꾸 요구하면 개인 택시 쪽에서도 같이 부재 부활을 하자고 그래야 됩니다. 왜 개인 택시 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감차 얘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법인 택시도 부재가 있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전에 3부제에서 이틀 이루고 하루 쉬었는데 법인 택시는 그 부재 기간이 길죠.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지금 어느 소상공인들이 부재라는 게 있어. 만약에 그러면 치킨 가게도 이틀 이루고 하루 쉬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부재라는 거는. 부재 부활 얘기 나오면
개인 택시 부재 순환 주기하고 법인 택시 순환 주기하고 똑같이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됩니다. 개인 택시 쪽에서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 같고 또 개인 택시 쪽에서는 감차 얘기만 자꾸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부재 주기를 똑같이 그러면 법인하고 하자 그렇게 딱 주장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죠. 네. 예. 다음 댓글은요. 돈 그냥 주면 웃잡니까? 그러니 악용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또 그 짓거리 하고 다닙니다. 무조건 경찰 신고하세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전에 그 여자분 사고 난 거 그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신고해도 어차피 택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블랙박스 참조해도 급브레이크 밟아가지고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는 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전벨트 매세요 하고 안전벨트 안 맸을 때는 어느 정도 탄 승객도 일정 비율의 과실을 인정받기 때문에 안전벨트 매는 게 최상의 방법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기사님들이 안전 운행이 최선책이지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서비스업이니까 일정 한도 내에서 이건 감내를 하셔야 돼요. 네. 예. 다음 댓글은요. 제가 알기론 택시비가 비싼 나라는 대부분 택시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택시 어마어마하죠.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은데 무턱대고 올리면 다 죽는 길입니다. 솔직히 저도 택시비 많이 올려서 수익 많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나라 택시 상황을 봤을 때는 가늘고 길게 가야 합니다. 만약 택시비가 너무 비싸지면 아무리 총량제라도 국민이 아우성이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미국처럼 우버 택시가 가능하게끔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천천히들 갑시다. 다만 저도 경유요금 부과는 했으면 합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굉장히 합리적이네요. 예. 지금 택시를 타면은 승객분들이 그래요. 마을버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택시를 네 분이 타면은 목적지가 다 틀리더라도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데 골목마다 다 내려놓고 나오는 요금만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돼요. 네. 골목마다 타고 돌아다녔을 때는 이건 택시가 아니고 마을버스지 어떻게 택시를 그런 개념으로 타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 부분도 그렇고 택시비도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취지의 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택시 기본 요금을 많이 올릴 게 아니고 거리를 줄여가지고 그 올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될 거예요. 예. 물가 상승만큼은 택시 기본료를 올려야 되지만 그것도 천천히 이렇게 순리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니까 자꾸 부작용이 생기니까 1년마다 올리게 되면 이런 부작용은 안 생겨요. 1년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조금씩 올리면은 그런 부작용이 안 생기는데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올리려고 하니까 좀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올리면 손님들도 좀 덜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피부에 와닿는 게 다른데. 네. 다음 댓글은요. 4, 5년에 한 번 요금을 올리는 거니 물가 반영해서 기본 요금을 올리고 당연히 거리 시간 요금도 올려야죠. 우리와 비슷한 국민 소득의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소득과 물가 차이가 많이 나는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보다도 거리 시간 요금이 싼 게 말이 되나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좀 저렴한 건 맞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택시는 고급 기능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중교통이 됐어요. 예. 원래 택시는 고급 교통수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변형이 돼가지고 고급 교통수단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통수단이 돼버린 거죠. 대중교통수단. 예. 어떻게 보면 미니 마을버스가 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건 좀 앞으로 합리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기본요금보다는 거리요금 올리고 인원할증 요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한 명 타나 4명 타나 똑같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버스 요금보다 택시 요금이 더 쌀 수가 있는 게 손님이 4사람이 탔을 때는 한 군데서 타서 똑같이 내렸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마을버스 개념 마냥 여기 사나 4분 내리는 목적지가 다 다른데도 요금은 똑같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죠. 네. 그렇게 되면 거의 마을버스잖아요. 마을버스죠. 그게 어떻게 택시냐고요. 예. 다음 댓글은요.
인천공항 택시 대기장 가보세요. 반바지에 슬리퍼 씻지도 않아서 몸에서 냄새는 기본. 옷은 며칠째 입어서 옆에도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죠? 택시는 서비스업이니까 우리 기사분님들이 이런 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셔야 되게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분은 단적인 사례를 들었는데 개인 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개인이 스스로 청결 유지하고 이러지 2, 3일씩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러시는 분이 있나요? 그러고 반바지에 쓰리빠 신고 이러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거는 버려야 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와우 1등인가요? 흐흐. 시계외 요금 정상화해야 합니다. 20% 할증으로 나가서 빈차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인데 가스비도 보충 안 되는 시계외 요금 정상화 시급합니다. 그랬는데 시계 요금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타 지역으로 갔을 때 빈차로 돌아올 확률도 많은데 빈차로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열비가 많이 나가죠. 네. 이걸 감안해서 시계 요금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시계외 요금을 한 30% 정도로 올려주면 안 되나요? 많이 올리면 좋죠. 많이 올리면 좋은데 많이 올리게 되면 승객들한테 일단은 승객들이 안 타죠. 승객들이 안 타기 때문에 일정 금액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개인 택시는 가면 그 지역에서는 영업을 못 하니까 빈차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은 타도 영업이 되니까 이건 불법이 되는 거죠. 예. 다음 댓글은요. 택시가 돈 있다고 하는 직업인 줄 아는 분이 많음. 면허 사고 차 사면 쉽게 버는 줄 아시는데 나이 많고 왜소할수록 시비 더 털립니다. 택시 기사를 우습게 보는 풍조도 한몫하겠죠.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실제로 좀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죠? 전에부터 뿌리 깊은 전에 그랬잖아요. 운짱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택시 오래 하시는 기사분님들 퀄리티들이 얼마나 좋은데요. 옛날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돈이 많다고 택시하고 돈이 적다고 택시하는 게 아니에요. 택시도 일정 금액의 비율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도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업신여길 게 아니에요. 택시같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학 교수로 있던 분, 은행 지점장으로 있던 분, 고위공직자로 있던 분 택시로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 택시들 하시잖아요.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졌는데 왜 무시를 해요? 본인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도 택시 하시는 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요. 예. 그리고 나이 많고 왜소할수록 시비 더 털립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나이 많고 체격이 좀 작으면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요, 우리 기사분님들이 요즘은 서비스 얼마나 잘하는데요. 손님 타면은, 아이고, 어서오세요. 그러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까지도 잘하는데, 그걸 트집 잡아갖고, 체격이 왜소다 그래가지고 트집 잡아갖고 업신여기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예. 이분 전체적인 댓글의 내용은, 택시가 이게 돈 있고 차 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서비스 정신이나 이런 그 진상 손님 대응하는 그런 멘탈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 같아요. 예.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택시는 1인 1사업자로서 어느 정도 본인이 탄 손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에요. 택시같이 정직한 직업이 없어요. 이게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만큼 열심히 일하냐에 따라서 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님과의 마찰도 있겠지만은 그걸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도 하나의 우리 기사님들 책임이죠. 예. 다음 댓글은요. 100원 땜시 신고당하고 나 참 택시 못 해먹겠네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거 요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간혹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전에 갔던 본인이 택시 타고 갔을 때 쉽게 말해서 5,200원이 나왔다. 그러면 길이 막히거나 뭐 했을 때 좀 더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도착했을 때 지불을 누르고 계산했을 때 가끔 이렇게 100원, 200원이 넘어가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거 갖고도 트집 잡는 손님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100원, 200원 갖고 트집 잡을 것 같으면 택시 타지 말아야죠. 네. 그래도 100원 가지고 이러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골목 들어가서 고생하신다고 일정 금액 거스름돈 같은 경우는 더 주는 분도 많은데 100원, 200원 가지고 우리 기사분님들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술값은 몇십만 원 내도 택시 요금 100원 더 나오는 거는 못 참는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사분님들이 100원, 200원 더 벌라고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네. 일정 거리를 가더라도 밀리는 시간이 있고 덜 밀릴 때가 있는데 그 정도는 이해하실 정도 돼야 택시도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너무 심하게 그러면 안 될 것 예, 같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금년 5월 8일 갈산상사 이연복 사장님에게 계약하고 6월 20일부터 소나타 신차로 영업하는 택린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평일 20만 원 이상, 주말 25만 원 이상 합니다. 하루 10시간 근무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돈도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버는 거는 무사고 하는 게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체력 관리 잘 하세요. 예. 평일에 20만 원 벌면 보통인가요? 열심히 하시는 거죠. 예. 다음 댓글은요. 인천 계시면 인천 매물만 취급하시나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런 댓글 자주 올라오던데요. 예. 저희가 취급하는 매물은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과천, 의왕, 시흥, 군포, 수원, 용인, 부천, 수도권 중심으로 영업을 합니다. 예. 다음 댓글은요. 개인 택시도 와이프가 몰고 영업만 안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와이프가 영업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운영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험 처리도 가능해요. 근데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소액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지정된 기사분님이 운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불법은 아닙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음주를 했다든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업 목적이 아닌 상태에서 가족이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에 가서는 보상이 안 되고 단순 책임 보험으로 치료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만약에 개인 택시를 와이프가 몰고 영업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며칠 전에 저희한테 톡으로 문의 주신 사장님도 있는데요. 여행을 가는데 본인 혼자 운전하기가 먼데 부인이 대신 운전해도 되냐 했을 때 제가 답변은 해드렸는데 가능은 하되 보험 처리하게 되면은 책임보험밖에 안 되니까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했고 이분은 단시간 내에 옵션을 넣어가지고 부인이 같이 운전할 수 있는 특약상을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런 개인 택시는 이런 특약상 자체가 없습니다. 예.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 댓글은요. 항상 감사합니다. 요즘 20년 넘은 사람들도 복지에 탈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수 평균 2,500만 원, 복지에 재정 마이너스. 저도 5월에 탈퇴했는데 미수령 700만 원, 5년 후 순차적 지불 가능하다 하네요. 지금부터라도 돈 안 내는 게 곧 버는 겁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이거 서울 개인 택시업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서울 개인 택시 조합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조합에 있는 금액이 거의 소진돼 가지고 지금 개인 택시를 오랫동안 하시던 분들이 관둬도 당장 돈을 지급받지 못하니까 이런 사례가 나는데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거예요. 예. 복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700만 원을 5년 후 순차적 지불 가능하다 그러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앞을 못 내다보는 정책을 해가지고 선심 공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난 거예요. 예. 하여튼 서울 개인택시와 복지의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은요. 간짜장 요금하고 비슷해야 합니다. 이런 댓글 달았는데 개인택시 요금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간짜장이 지금 얼마 하나요? 한 만 원 정도 하나요? 7, 8천 원은? 7, 8천 원요? 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네요. 예. 천천히 올라가야죠. 뭐. 예. 다음 댓글은요. 올렸다간 자멸의 길로 갑니다. 영화관 여금 한번 보세요. 손님들은 다른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금은 모르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 영화관 요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썰렁하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많이 올리지 말고 거리 병산을 해서 거기에서 좀 올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손님들의 반발 심리를 의식해서 조금 순차적으로 천천히 올려가지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개인 택시 댓글 소통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와지였습니다.